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단타가 좋을까 아니면 장타가 좋을까를 여쭤보신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야 뭐, 부동산은 장타가 좋다라고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겠죠. 단타가 됐든 장타가 됐든 돈만 벌게 해주세요. 맞아요. 뭐니 뭐니 해도 돈 버는 게 최고죠.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적은 돈을 벌고 싶습니까? 아니면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뭐 거의 뭐 100%가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따라서 오늘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장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단타로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타라는 것은 짧게 가지고 가는 것을 흔히 뭐 단기 보유하는 거, 요걸 이제 단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타라고 하는 거는 길게 가지고 가는 거, 즉 장기 보유하는 거를 장타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단타와 장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해드린다면 부동산의 단타와 장타는요, 5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초단타, 몇 달 보유한 후 그냥 몇 달 만에 파는 거. 단타, 1년, 2년 안에 샀다가 파는 거. 보통으로 본다면 한 3년에서 한 6년 정도 대부분이 좀 가지고 계시겠죠. 또 장타라는 거는 6년 내지 10년 동안 보유하는 거. 초장타라는 거는 10년 이상 보유하는 거.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부동산 소유의 목적에 따라 단타와 장타의 개념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소유의 목적이 거주의 목적이라면 거의 뭐 주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이상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유의 목적이 투자의 목적이라면 비주거가 되겠죠.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단타로 사고 팔 가능성도 이처럼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단타와 장타를 4가지로 또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초단타는 몇 달 만에 파는 거, 단타는 1년에서 2년, 보통은 3년에서 6년, 장타는 6년에서 10년 보유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또 장타, 6년에서 10년 보유라는 거는 언젠가는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가미가 돼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보통 투자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음 화면에 3가지 초단타, 단타, 보통으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이 무슨 주식도 아닌데 초단타가 이루어지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요즘 부동산들의 정보를 제가 종합해보면 매수를 한 후 오르기만 한다면 몇 달 보유하고 파는 그런 부동산 투자의 초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예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처럼 초단타 매매를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물론 양도소득세를 50%나 부담하고도 이런 식으로 사고 파냐라고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득만 생기면 바로 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장타가 좋을까 단타가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먼저 저희 투자자들 중에서 이 단타의 사례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 매매 사례입니다. 매수 가격은 1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가격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실투자금은 3천만 원인데요. 이렇게 매수를 한 후 1년이 지나 보니까 이 아파트 1억 7천만 원 하는 게 2억이나 한다는 얘기예요. 많이 올랐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겠죠. 그동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아파트 이제 팔겠습니다. 라는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 그 아파트 아직 팔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장타를 좋아하니까 또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뭐 대부분의 분들이 뭐 개인적인 사정, 또 여러 가지 이유, 뭐 등등 말씀을 하시면서 꼭 팔아야 되는 이야기를 내놓게 되시죠. 그리고 매도를 하셔요. 이처럼 본인들이 매수를 한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좀 차익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냥 매도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도를 한 후 또 1년이 지나니까 이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 한다는 얘기예요. 2년 사이에 거의 6천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간혹 가다가 전화가 와요. 이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가슴이 쿵닥쿵닥 뜁니다. 팔고 싶어요. 이렇게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똑같은 얘기죠. 부동산은 함부로 파는 거 아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냥 가지고 가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1년 시간이 또 지나 보니까 3년 후에는 이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2억 7천만 원 한다는 얘기예요. 매매 금액이 2억 7천이다. 그런데 3년 전에 이분이 사신 금액이 1억 7천이다. 투자 금액 3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1억이 올랐다고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례로 놓고 본다면 부동산은 단타보다는 장타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은 무조건 장타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아파트처럼 5년 동안의 가격 그래프가 상승은커녕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장타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모든 부동산이 다 장타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동산 상승장, 그 중에서도 내가 가진 아파트가 보시는 화면처럼 계속 우상향, 상승 중이라면 장타로 오래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즉, 장타로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단타를 칠까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단타를 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보면 위험에 대한 대비, 두 번째로 보면 작은 수익에 대한 만족, 세 번째로 보면 부동산의 매도 권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위험에 대한 대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가격은 등락을 하죠. 부동산 가격 또한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한 위험,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단타를 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본다면 작은 수익에 만족하는 경우, 이러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매매 가격이 1억 7천인데 전세 가격이 1억 4천이다.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다. 매수한 지 1년 뒤에 보니까 2억 하더라. 그러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수수료 등등 다 뺀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약 2천만 원 돈, 이런 돈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득을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어디야? 이 돈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팔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1억 7천에 사서 그냥 한 달 만에 1억 7천5백만 원에 이렇게 파는 경우도 봤어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처음으로 투자를 했는데 무섭잖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니까 손해라도 안 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던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단타를 치는 이유는요, 부동산에서 매도를 권유받기 때문이죠. 이득이 났을 때 팔아야 됩니다. 이거 부동산, 요 아파트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안 팔면, 지금 매수자가 있을 때 안 팔면 언제 팔릴지 모르는데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왠지 모르게 팔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을 파시는 거죠. 부동산의 정석으로 말씀드리면
단타보다는 장타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솔직히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토지가 개발이 되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단독주택이 재개발을 하니 뭐를 하니 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가 재건축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또 많이 급등을 하고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은 짧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길게 가지고 가시는 쪽이 더 유리하다, 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복부인이나 단타 투자자들처럼 신속하게 치고 빠지고를 잘 못하시는 분들, 즉 시세에 민감하게 반항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조금 올랐다고 막 기뻐하시고 조금 떨어졌다고 막 슬퍼하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을 항상 길게 보시고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는 부동산은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